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디지털 툴 라이노 관련해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몇 가지 남은 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넘어가기에 앞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리는 그 도구 중에 이 PDF 상으로 보여지는 2D, 그 다음에 3D에 관련된 것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포인트와 커브를 이용해서 포인트 두 개를 연결해서 커브를 그리고 커브를 이용해서 면을 만들고 면과 면을 연결해서 3차원을 만드는 것.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기본 단어들만 보시면 이제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쳐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수 있을 테고, 그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런데 뭐 네트워크 서비스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면 이 라이노 상에서 헬프 키를 쳐가지고 헬프 키에서 물어보면 아마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그 장에서 제가 얘기한 것 이후로 넘어가서 이제 뒷장, 마지막 장에 있는 3D 폴리서피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우리가 그냥 만드는 면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설명했던 거, 라인에서 라인을 이어놓고 그 두 개를 면으로 만들어서 적분한다고 해서죠. 그래서 면으로 이렇게 만들면 얘가 이제 그냥 면이 되는데, 그거에 프로퍼티를 찍어보면 여기서 보면 얘를 찍어놓고 옆에 보면 타입의 오픈 서피스라고 나오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면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것과 달리 이제 폴리 서피스라는 거는 폴리 라인처럼 면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합쳐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게 지금 요 왼쪽 툴 메뉴에 보면 박스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딱 켜보면 이게 폴리 서피스와 관련된 뭐 기본적인 프리머티브라고 하는데, 그냥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육면체부터 뭐 실린더, 그죠? 원통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얘네는 찍어보면 closed extrusion. 지금 얘는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한번 다시 얘를 분해해 볼게요. explode라고 쳐서 분해해 보면 이제 얘네들이 나오고, 거기서 제가 분해된 6개의 서피스, 육면체니까 중에 하나를 쳐보면 오픈 서피스라고 나오고, 그죠? 얘네들을 다시 조인을 치거나 아니면 J만 해도 아마 조인이 될 겁니다. J라고 쳐보면 이런 식으로 closed polysurface라고 나오죠. 얘는 다 막혀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제가 좀 전에 조인할 때 하나는 지워버리고 이렇게 해도 폴리서피스는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면들이 다 합쳐져 있어서 이렇게 되면 얘는 오픈 폴리서피스라고 나오죠.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 한번 알고 계시고, 폴리서피스라는 게 있고, 그래서 얘를 뭐 커스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폭파시킨 뭐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익스플로드, 분해하기 위해서 폭파시키고 다른 걸로 뭐 변형을 하거나, 이게 폭파하는 건 요거죠. 익스플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면 여기서도 보면 익스트랙트 서피스라고 요 마우스 여기에서 딱 올려보면 마우스 표시가 있고, 마우스 표시에 왼쪽을 클릭하면 익스플로드, 왼쪽을 클릭하면 익스트랙트. 익스트랙트라는 거는 그 상태를 놔두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 딱 해서 왼쪽 클릭한 다음에 얘를 해서 오케이 하면 얘는 폴리서피스에서 그냥 빼내는구나. 이거 하나만 그냥 빼주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뭐 폴리서피스가 돼 있을 때는 제가 이전에 말했듯이 이 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제가 포인트를 킨 다음에 그 포인트를 가지고 뭔가 조작을, CB를 조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폴리서피스는 인 경우에는 제가 포인트를 아무리 켜도 킬 수가 없습니다. F10 눌러서 키는 거 킬 수가 없으니까 그를 조작할 때는 분해해서 폭발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이외에 뭐 네트워크 서피스나 엑스트루드는 지난 시간에서 설명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
이런 정육면체 아니면 건물을 만들어 놓고 이 건물의 지붕 모양이나 이런 걸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요 엣지 부분 같은 거를 저희가 그냥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move edge라고 있어요. move edge라고 해서 치고 난 다음에 그럼 얘가 좀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지오메트리들을 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엣지를 치고 나면 select edge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걸 선택하고 움직이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뭐 변형을 해야 되는 경우 대신 제가 이 엣지를 선택했을 때 이 지금 엣지에 맞물려 있는 다른 것들도 다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렇죠? 무브 엣지나 이런 게 있고 그 밑에 크리에이트 솔리드라는 게 있는데 그냥 보면 제가 그냥 뭐 많이 쓰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개의 면을 제가 지금 면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려진 사각형을. 이럴 때는 저는 막혀 있는 폴리라인을 가지고 있을 때는 플래너 서피스라고 치면 그냥 모든 선들을 다 선택해서 걔를 다 면을 만들어 주거든요. 지금 그런 걸 만들었고 제가 서클을 하나 만들어서 익스트루드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 할 때 그 면을 그냥 수직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여기 옵션들이 있어. 그래서 보스 사이드면 양쪽 방향으로 나가는 거고 내가 그려놓은 선의 기준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솔리드로 하느냐 그럼 솔리드라는 건 익스트루드 할 때 거기에 막힌 이 부분을 면으로 막아주느냐 안 막아주느냐 그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익스트루드 다시 쳐서 솔리드를 노 하면 똑같은 걸 만들어도 얘는 막혀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여기 써놓은 크리에이트 솔리드라는 건 뭔가 이렇게 교차되는 면들이 존재할 때 걔네를 가지고 크리에이트 솔리드라는 걸 치면 얘를 다 막아줘 버려. 그러니까 거기서 막혀지는 그 선들, 교차되는 면들하고 막혀져 있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다 분해해서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면들이 너희 졸립구나 지금. 밤샜니? 봐봐 여기서 보면 얘는 지금 막힌 원통에다가 면이 두 개가 교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크리에이트 솔리드 하면 일단 제가 선택한 모든 선과 면 폴리 서피스를 가지고 그냥 막힐 수 있는 애들도 다 솔리드한 애들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나온 거지. 원통을 중심으로 두 개가 있었으니까. 얘도 뚫려 있고 얘도 뚫려 있고 얘도 뚫려 있잖아. 그 세 개를 선택해서 똑같은 하면 요것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혹시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 모델링을 하면서 면을 만들어 놓고 얘로 잘라서 나는 막아서 얘가 닫혀진 공간이 돼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는 되게 빨리빨리 메스 같은 거 잡을 때는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항목에 보면 예를 들어 불린이라는 게 있는데 불린은 집합에서 차집합이냐 교집합이냐 아니면 전체 합집합이냐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이게 자체 명령어가 좀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막 이런 거를 만들었을 때 예? 막 모델링을 하다가 이렇게 막힌 걸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상태에서 이 박스에서 얘를 빼고 싶다. 그러면 불린 디퍼런스라고 하고 그러니까 빼낼 거, 서브트랙트라는 게 빼내는 거거든요. 실제로 남을 거에서 빼낼 거를 딱 처직하면 오케이 하면 왜 안 되지? 잠깐만. 서브트랙트 하고 엔터 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빼주는 기능도 있고
아니면 얘하고 얘네들이 보면 사실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안 되니? 이 박스 안에 보면 이렇게 박스가 겹쳐져 있잖아. 그죠? 그 안에. 그쵸? 근데 걔를 없애고 이 안에 서로 막힌 게 아니라 뚫려 있는 상태로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불린 똑같이 유니온 하면 이 사이에는 없어져 버려요. 그 합쳐져 있던 애들이.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지금 얘가 잘 안 보이는데 너무 작게 만들면서 그 사이에 있던 막혀 있는 애들이 없어지고 그 사이에 교집합을 있던 게 잘려서 나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인터섹션은 이제 얘하고 교집합에 있는 애들만 해주는 거. 이게 지금 내가 3차원으로 보여줘서 그런데 얘하고 내 유니온 쳤니? 지금 3차원으로 내가 써서 그런데 그래서 잠깐만 섹션 치고 치면 이런 식으로 빼지는 것만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게 어디서 쓰이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막 사각형 이렇게 그려놓고 이런 2D 라인 가지고 돼요. 요거를 그냥 아닌데 불린이 아니든가? 잠깐만 헷갈린다. 이게 명령어 뭐였지? 그냥 불린처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거 가운데 라인 없애려면 트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요, 아니야. 그 2D 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명령어를 잊어버려서 2D 상으로도 잠깐만요. 그런 게 있었니? 명령어가 많이 바뀌었어. 거기서 이거였구나. 이것도 다른 건데. 이거는 커브 불린이라고 해서 커브들이 합집합에 있는 상태. 내가 커브를 다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원하는 지점을 선택해 주면 그거에 해당한 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있고요. 이거 말고 선들끼리 합쳐 줄 때 해주는 게 있는데 그 명령은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라인 그리는 거 갑자기 생각나는데 명령어로만 아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알려줬나? 내가 두 라인을 그려놓고 이 두 라인의 중심 라인, 가운데를 지나간 라인을 찾고 싶을 때 그때 민하다고 할 때 민 한 거죠. 비열한 미닝 할 때 민 커브라고 치면 명령어 안 나와요. 예전 버전에 있었던 건데 치면 그 사이에 있는 중간 라인을 구해줘요. 자동으로. 얘하고 얘를 내가 해볼까? 이건 구해지나? 구해지지 이렇게. 얘하고 얘 중간 값을 시작점과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라인을 그려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언제 쓰이냐면 지금 내가 이걸 왜 설명해 주냐면 여러분들이 컨투어 라인 막 그릴 때 중간에 라인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 그럴 경우 저걸 이용해서 일단 어느 정도는 금방금방 뽑을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2D 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선하고 얘하고의 가운데 값 트윈 커브라고 아마 있을 거야. 그걸 것 같아. 명령어가 많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트윈 커브라고 쳐도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의 시작과 끝을 뒤집어주면 또 다른 방식으로. 근데 그게 포인트 값이 다르면 이상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라인의 중간 값을 구해주는 명령어가 트윈 커브 혹은 민 커브라고 치면 나올 거고요. 이게 지금 생각이 난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폴리서피스를 만들어 놓고 각 그 엣지들을
조종하는 방법, 그건 move 엣지나 아니면 move face도 됩니다. move face라고 하면 얘를 가지고 그 면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move face를 이렇게 해서 3차원 방향으로 이렇게 들러놓으면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되는 거고, 그죠? 그게 나와서 지금 여기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런 폴리로 되어 있거나 하는 것, 이런 폴리 서피스 안에서 모서리 부분을 좀 둥그렇게 하겠다. 그럴 때는 블렌드 엣지라고 있어요. 블렌드 엣지라고 해서 그 해당하는 부분. 근데 거기서 레디어스를 뭘로 가느냐? 10 이렇게 해서 여기 치면 이런 식으로 10으로 가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서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블렌드 엣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블렌드로 안 하고 필렛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필렛 서피스라고 해서 얘하고 얘를 지금, 그죠? 레디어스 대신 10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지만 여긴 해버리고, 대신 이 두 면만 제가 필렛을 한 거니까 아까 블렌드는 전체 면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필렛을 하면 얘 두 개만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거, 그걸 알아두시고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때는 여기서 제가 오리엔트라고 써놓은 거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지금 디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이제 서피스를 제가 만들면 UV 방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UV가 XY와 비슷한 건데, 그게 어떤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X가 보통 오른쪽 방향이 가야 플러스고 Y는 보통 그 위로 가야 플러스인데, 그게 뒤집혀 있으면 사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얘가 정면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얘가 뒤집혀서 뒷면을 보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걸 그 방향을 뒤집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떤 때 그걸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되냐면, 제가 어느 경우 이런 지금 면을 만들어 놓고 얘를 오프셋 서피스라고 해서 면을 다 꺼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오프셋 시켜서. 근데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것은 사각형에서 만들어 놔서 다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프셋을 하면 10을 해볼까? 하면 얘의 10 방향으로 이렇게 다 늘어났잖아. 그죠? 이것도 솔리드의 옵션이 있고 솔리드 안 하는 거에 옵션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옵셋을 시킬 수가 있는데, 어느 하나가 다시 한번 보면 바깥쪽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화살표를 눌러볼게. 이렇게 안쪽으로 어느 하나만 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그러니까 면이 공통되게 다 바깥면을 보이게 한쪽으로 쭉 이어진 게 아니라 어느 하나는 앞뒤가 뒤집혀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지금 플립 할 수 있는 플립 디렉션이라고 해서 면의 앞뒤를 바꿔줘놔야 여러분들이 조작하는데 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요걸 만들어 놓고 익스트루드 시킨 다음에 만들 때는 그걸 잘 몰라. 왜냐하면 공통된 상황으로 시작됐으니까. 근데 내가 막 선을 그리고 면을 만들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합치려고 보면 어쩔 때는 면이 하나가 뒤집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트림이 안 되거나 혹은 합쳐지는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봐주면 좋고, 그런 걸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툴의 옵션에 보면 디스플레이 모드가 있는데, 앞면과 뒷면을 다르게 놓을 수도 있어요. 보이는 면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세팅을 안 해놓고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냥 웬만해서는 어떤 상황인지를 아니까 제가 몇 개 테스트해보고 바로바로 아는데, 처음 모델링하고 만약에 작업하실 때 그런 문제가 생기면 혹시 모르니 만약에 알려드리자면, 여기서 원래 그 옵션에서 디스플레이 모드로 와서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창이 쉐이드 창이죠. 그 쉐이드 창에서 지금 백페이스 세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의 뒷면, 앞면과 뒷면인데 뒷면에 해당하는 애를 저는 그러니까 프론트 페이스 세팅이랑 같이 해놨는데,
저는 그걸 만약에 그거를 그냥 오브젝트 컬러로 해놓고 오브젝트 컬러라는 건 이 레이어에 해당하는 컬러일 테고 컬백하면 안 보이게 해놓는 거고 싱글 컬러로 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으면 그죠? 이 뒷면에 해당하는 애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 면에 해당하는 거지 사실. 그런 식으로 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여기서 저는 그냥 이 렌더링 머터리얼로 놨는데 보통 잡혀있는 세팅은 이렇잖아. 그래서 내가 레이어를 다크 그린으로 해가지고 얘를 이쪽 레이어를 바꿔줬을 때 그지? 얘 레이어 색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쪽은 무조건 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뭐 하다가 영 안 되면 쓰고 어쨌든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필요할 경우 사용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게 토포그래피라고 있는데 요거는 많이 쓸 일은 없지만 그냥 한번 알려주면 하이트 필드라는 게 있는데 하이트 필드라는 건 이미지를 가지고 걔의 그 명암을 구분해서 밝고 깊은 거에 깊이를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이트 필드라고 쳤어. 하이트 필드라고 치면 나한테 이미지를 하나 꼽으라 그래. 그지? 내가 샘플로 만들어 놨던 거를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 지금 나는 그냥 이렇게 등고 라인이 보일 만한 거를 일부러 선택을 했어. 그래서 이미지를 어느 정도 크기를 할 거냐. 그래서 아까 지금 저게 10이었으니까 한 이 정도로 해서 여기서 이 샘플 포인트를 50개 제가 넣은 이미지에 포인트를 총 50개 100개로 가져가 볼게. 100개 깊이는 10이 아니라 30 set 이미지 텍스처 뭐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일단 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리 가보자. 제가 아까 갖고 있던 이미지 파일에 음영을 비교해서 제가 아까 쓴 이미지가 뭐냐면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이 이미지를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진한 것은 더 깊게 들어가고 응? 옅은 거는 얕게 해서 뭐 쓸 일은 그렇게 없을 수도 있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등고 있죠. 진짜 원래 밀리터리에서 그리는 그 지도의 등고선들은 색깔별로 점점 올라갈수록 회색이 되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뭐 이게 있거든. 그래서 그것만 톤을 조정한 다음에 톤을 조정한 다음에 만들면 이 등고 라인을 되게 금방 컨투어 라인을 처음에 만들 수도 있어서 어쨌든 그런 걸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하이트 필드라는 게 있고요. 잠시만요. 내가 다시 한번 어차피 이거를 다시 써서 이 이미지를 좀만 이렇게 해서 100개 상태 50 오케이. 다시 봅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들어왔지. 이게 더 심해야 되는데 미안. 이런 식으로 그 깊이를 막 이렇게 표현했죠. 어쨌든 제가 이걸 만든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컨투어 같은 거 만들어낼 때 제가 기준으로 수직으로 만드는 기준으로 얘를 컨투어를 뽑고 싶다. 컨투어 라인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뭐 예를 들어 50마다 50? 뭐 30마다 그러면 여기 30마다 뚝뚝뚝뚝 잘라서 라인들을 뽑아주는 거고 그죠? 여기서 바로 못 만들잖아요 여러분이 사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할 때는 얘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이 박스를 같이 만들어 놓고 그지? 얘를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더 올려놓고 지금 내가 무브 엣지로 해서 얘네 합쳐놓고 다시 컨투어하면 그래서 뭐 우드락 자를 두께만큼 쭉 해버리면은 이걸로 네 자를 라인이 금방 나오잖아. 그치? 아니 이걸 잘 모르면 그냥 얘를 층층이 쌓으면 이제 컨투어 모델처럼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조인 해놓고 얘가 그냥 하나에 잘라야 되는 라인으로 뽑을 수 있는 거니까 혹시 이런 3차원의 모형, 지형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이트 모형 만들 때 일단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컨투어라는 걸 이용해서 혹은 뭐 섹션이라고 해서 얘를 이 방향으로 섹션을 구해자 뭐 하면은 아마 그냥 바로 라인은 바로 뽑을 수 있어요. 그거에 해당하는 라인, 섹션이라는 명령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사실 이 스케치랑 비슷한데 라이노 5에서부터는 여기 뉴 인 5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아니지. 뭐더라? 클리핑 플레인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해놓고 그 뷰로 할 수 있잖아, 그지? 이것도 알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볼 수 있는 거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트 필드 말고 예를 들어 제가 어딘가에 구멍이 이렇게 뚫렸을 때 아니면 여기다가 얘를 다 포함하는 뭔가의 면을 만들어야 될 때는 패치라는 게 있어요. 패치라는 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패치라는 걸 딱 명령을 입히면 얘를 포함할 수 있는 자기가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면을 그냥 만들어줘요. 내가 지금 이거 그려놓은 거 있지? 얘를 바탕으로 패치 치면 오래 걸리네. 그 개수에 따라 틀린데 어쨌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걔를 덮을 수 있는 면을 만들어주는 거죠. 패치라는 게 있어서 보통 언제 쓰냐면 CAD 파일에서 그 면 만들어야 될 때 지금 얘는 이게 심하니까 지금 라인들이 이 것들 가지고 한 건데 어쨌든 우리가 그 CAD 파일 가지고 3차원으로 들고 와서 선들이 이렇게 있고 3차원의 선들이 있고 거기다가 면 만들고 싶을 때 예를 들어 요만큼 내가 가지고 채치면 걔를 포함할 수 있는 얘네들이 높이 방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면을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라가지고 제가 그 지형으로 쓸 수도 있기도 하고요. 패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드레이프라는 건 내가 보고 있는 뷰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얘를 천으로 씌운다고 생각하면 돼. 하나, 둘, 셋 있지? 드레이프 치면 그래 스페이스 5로 해주세요. 왜 안 되지? 윈도우를 정해두는 거 이렇게 해서 하면 지금 보이지? 이게 드레이프라는 거. 내가 보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뷰를 어느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찍어서 해주면 걔를 내가 보고 있는 방으로 프로젝트 시켜서 이런 식의 그냥 천을 씌워 놓는 거예요. 내가 딱 보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이런 걸 언제 쓰냐면 사실 뭔가 조형적인 거를 만들고 싶고 얘를 탑뷰로 갖고 와서 탑뷰에서 이만큼이지 이만큼 그 간격은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를 한 20으로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걔를 이제 덮는 이건 지금 내가 요 하나하나의 포인트 간격을 되게 크게 해놔서 그런데 뭔가 천으로 씌운 듯한 그런 모델링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드레이프라는 게 있고 그 중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툴에 보면 프로젝팅은 지난 시간에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커브나 뭐 서피스에 어플라잉 하는 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잠깐만요. 그런 기능들이 있고, 프로젝팅이라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하긴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라인을 하나 그려놓고 제가 그거를 이쪽에, 아니면 예를 들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선을 이 곡면에다가 투영을 시키고 싶을 때는 프로젝트라고 쳐서 얘를 여기다가 하면 쭉 그 면에 해당하는 걸로 내가 작업하고 있는 C 플레인에 맞춰서 프로젝팅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어레이도 했었죠. 어레이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설명하면 좋은 거. 그 다음에 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플로우라는 게 거기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했었죠. 내가 예를 들어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서 그거를 내가 작업하고 있는, 봅시다. 이걸 좀 극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이런 식의 면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곡선으로 들어가는. 근데 여기다가 나는 일정한 그 타공판처럼 원형 서클이 들어가 있는 거를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 저를 일일이 넣기 힘드니까 얘를 통해서 제가 그냥 만드는 방법이, 일단 저기에 반영하고 싶은 패턴을 기준이 되는, 예를 들어 이런 정도로 만들어 놓고, 너무 작으니까 오늘 좀 크게 그립시다. 얘를 뭐 어떻게든 요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배열을 해요. 그래서 XY축으로 50개, X축으로 50개, Y축으로 뭐 5개, Z축으로 하나. 응? 저기는 XY가 잘못 기입했나? 잠시만요. 다시 X로 5개, Y로 50개, 방향 때문에 이 방향으로 하나의 간격 1,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놨다가 치고, 그리고 내가 치수를 다 알고, 원래는 치수를 다 알고 계획하에 넣는데 지금 제가 그냥 일단 임의로 막 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해서 보세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제가 이 패턴을 만들어 놓고, 네? 얘에 해당하는 걸 제가 면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면에 해당하는 이 선의 비율을 여기다 바로 입힐 수 있어요. 그게 플로우 along surface라고 있는데, 그걸 쳐서 베이스 서피스가 뭐냐? 이제 플로우 along surface를 먼저 딱 기입하면, 먼저 그 플로우 along surface 할 어떤 흐름을 서피스에다 입히는 거죠. 그 할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해라 라고 하면 그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스페이스바를 치면, 그 다음에 베이스가 되는 서피스를 선택해라. 이 베이스가 되는 거, 그다음에 입힐 거, 타겟. 그래가지고 입히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게 왜 이렇게 입히게 됐냐면, 얘의 UV 방향하고 얘의 UV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제가 UV 방향을 바꿀 수도 있지만, 다시 해봅시다. 내가 바꿔볼게. 지금 내가 이거를 돌리고 요거에 맞춰서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얘로 보내면 지금 말하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입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여줬지만 그냥 선만 가능한 게 아니고 오브젝트는 뭐든지
다 여기다 놓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게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입힌 거는 다 개개의 선이었잖아요. 원에 해당하는 선. 근데 어느 거는 제가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얘는 그룹이고 나머지는 그냥 선이다. 그러고 나서 얘를 하면 그룹은 그룹대로 그냥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 보면 얘는 그냥 그룹으로 묶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조정할 때 얘네를 잘 그룹핑을 해 놓으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덩어리로 다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도 맨 처음에 뭐 창문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 개를 배열할 때 많이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온라인 기능은 얘네들을 다 선택한 다음에 뭐 포토샵 온라인처럼 온라인에서 뭐 가운데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가운데로 다 합쳐라 그러면은 그냥 이쪽으로 다 정렬시키는 거니까 가능한 범위대로 그거는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트위스트 같은 거는 쓸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있으니까 설명해주면 셀렉트 오브젝트 트위스트 하고, 그죠? 트위스트라는 걸 명령한 다음에 그래서 엑시스는 어디고 퍼스트 레퍼런스 포인트 어디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그럼 이게 이렇게 쭉 돌려버리지. 그래서 트위스트라는 거를 사용해서 뭐 여러분들이 해보면 금방 되니까. 그리고 밴드도 그냥 이렇게 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여기서 밴드가 아니라 밴드, 셀렉트 오브젝트 밴드 한 다음에 여기 다 나와요. 여기 스파인을 뭘로 갈 거냐. 내가 이렇게 뭐 지금 이 방향인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휘어놓는 거니까 밴드라는 게 있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무브 엣지랑 비슷한데 내가 이런 면을 하나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익스트루드해서 캡 씌우고 솔리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서클 하나를 제가 만들어서 너무 큰가?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놨을 때 이 구멍도 제가 무브 엣지든 무브 홀이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지 같은 게 있는 게 지금 그냥 이게 어떤 때 쓰이냐면 케이지라는 건 세 장 속에 가두는 건데 어떤 때 많이 쓰일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내가 무언가를 전체를 얘네들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폴리서피스잖아. 그래서 내가 포인트를 아무리 키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익스플로드 한 다음에 얘 하나를 포인트를 켜서 뭔가를 움직여. 그러면 사실 나는 단체로 움직이고 싶은데 얘 하나만 움직여서 나머지 것들을 따라서 저기로 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 그럴 때 케이지를 이용하면 되게 좋은데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랜덤이라서 툴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건 다르니까. 예를 들어 풍문 요거를 내가 쉽게 보여줄게. 그리고 이렇게 내가 작업하고 있는데 이 레이어를 끄고 싶잖아. 원 레이 오프라고 있어. 그러면 레이어를 그냥 바로 꺼줘. 하다가 여기서 가서 레이어 1 찾지 말고 이거에 해당한 레이어를 그냥 꺼버리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꺼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그래서 다시 돌아서 보면 이거 뭐야? 얘도 레이어 꺼버릴까? 크런트 레이어는 안 꺼지는 거.
잠깐만요. 커런트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얘도 꺼버려야지. 얘도 꺼버리고. 잠깐만. 요거만 이렇게. 요거 가지고 내가 하나 그냥 재밌는 걸 보여주면 라인이요? 됐다. 여기서 내가 케이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얘를 가지고 뭔가를 작업할 때 나는 케이지 에딧이라는 게 있어요. 케이지 치면 케이지만 만들어. 얘를 가지고 있는 내가 이런 케이지를 딱 만들면 거기서 케이지 포인트에서 X4, Y4, Z4 그러니까 X축에 해당하는 건 4개의 컨트롤 포인트를 만들고 Y축에 해당하는 건 Z축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그거의 정도 그 포인트가 또 그 안에서 좀 더 나눠질 수 있는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딱 생겨요. 그죠? 그 다음에 걔를 포인트를 켜보면 F10 이런 식으로 얘가 생기는데 얘는 그냥 케이지인 거야. 지금. 얘만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나는 이거는 그냥 케이지라는 거고 케이지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는 지금 하나도 작동이 안 하고 얘를 가지고 얘를 내가 케이지를 통해서 뭔가를 변형하고 싶다 그럴 때는 케이지 에딧이라고 있어. 그걸 켜. 그러면 일단 내가 그 케이지 안에 잡고 싶은 오브젝트가 뭐냐? 그래서 얘를 다 잡아버리고 엔터 치면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여기선 바운딩 박스로 얘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박스로 만들어주고 shift plane Y축, X, Y축으로 다 4개씩 해가지고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죠? 리전 투 에딧 된다. 그러면 이렇게 딱 해서 만들어졌으면 이제 여기서 얘를 가지고 내가 움직이잖아. 그러면 얘들이 다 따라와. 전부 다. 이거 엄청 지금 폴리서비스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인면을 가지고 뭔가 장난을 치고 싶다. 돌아가 볼게. 예를 들어 지금 얘는 케이지 속에 잡혀 있는 거라서 내가 아무리 뭘 선택하려고 해도 지금 내가 케이지를 켜놓은 이상 케이지만 잡혀요. 그래서 엄청 괜찮을 텐데 그냥 이런 식으로 땅바닥에 머리 숙이고 있을 수도 있어 건물이. 근데 만약에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면 내가 이제 이거를 지금 케이지 에딧을 쓰는 방식을 내가 전체를 선택했는데 요 한 부분만 선택해서 나는 여기만 건들 건데 그렇더라도 케이지는 연관되어 있으니까 따라 있는 애를 요만큼을 선택해 가지고 케이지 에딧을 만든 다음에 그 박스에서 그래? 잠깐만 얘를 다시 F10을 켜서 그 한 부분만 살짝 내가 움직이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바로. 근데 거듭 말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되게 여러분들이 의도는 알겠어. 뭔가를 변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디자인하는 건 아니지.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에 의해서 디자인 되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지. 어쨌든 이걸 통해서 내가 왜 이걸 얘기를 꺼내냐면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이런 걸 테스트해보고 싶으면 빨리 테스트해보고 아 이런 모습 괜찮겠다. 그럼 얘네 하나를 어떻게 컨트롤 해야 저걸로 갈 수 있는지를 이제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응? 그래서 그런 케이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무브 홀, 뭐 로테이트 홀 이거는 간단한 거라 설명 안 하고 한 가지 또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원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지금. 이 정도. 그래서 이런 원이 3개가 있어. 근데 내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건
다 원래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라이노에서 일어나는 건 모든 걸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그 좌표값들을 계산해서 얘들이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그때 그러면서 제가 언트림 보였었죠. 뭔가 정보가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걸 지우지 않는 이상 걔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히스토리를 할 수 있는데 히스토리를 잡아놓고 그 히스토리 상에서 제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그 히스토리에 걸려있는 중간에 있는 값을 제가 옮겨주면 전체 값이 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레코드 히스토리라고 있는데 밑에 여기 딱 이걸 라이트 클릭해서 보면 한 번만 이렇게 살짝 해놓으면 한 번만 켜졌다가 꺼져요. 근데 여기서 그냥 쉽게 always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update children 이라는 걸 해놓으면 클릭을 해놓으면 무슨 얘기냐면 봐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두 개를 그려가지고 뭔가 면을 만들었어. 로프트라는 기능으로. 그러면 얘하고 얘는 엄마고 엄마 아빠고 얘가 children인 거야. 그래서 엄마를 아빠를 움직이잖아? 따라와. 그 말인즉슨 내가 얘 세 개를 가지고 그냥 로프트에서 만들었지. 이거를 그냥 여기서도 로프트에서도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잠깐만 루즈로 하지 말고 그냥 노멀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근데 얘가 지금 히스토리를 켜놨기 때문에 막 로테이트 하면 얘네가 따라 들어오는 거지. 계속 그 하다가 얘가 이쪽 선을 일로 갔다가 움직여야 되면 걔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그 히스토리에 따라서 다 움직이고. 근데 그러다가 내가 이 칠드런을 엄마를 안 움직인 상태에서 애에 해당하는 애를 딱 갖고 오잖아. 그럼 메시지가 떠. 너 지금 히스토리에 엮여있는 애를 납치해 가는 거다. 그래서 얘는 이제 끝난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얘랑은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져. 근데 잠깐만 나 이거 안 해봤네 내가. 카피해놨어. 얘도 얘 복사품이라서 내가 이렇게 가면 따라 움직이지. 복사한 애들도. 내가 어레이를 해가지고 얘를 다 복사해 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엄마에 해당하는 애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지.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스크립트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스호퍼 넣은 다음에 그거 플러그인에서 하는 게 다 그걸 바탕으로 이 포인트랑 좌표값 라인들만 딱 조정해서 그냥 컴퓨터 쳐가지고 할 수 있어. 요것도 사실 디테일 쳐보면 이 라인에 여기서 디테일 쳐보면 이 서클이 크기가 얼마고 어느 좌표에 있고 끝이 센터가 어디고 요 값인 거거든. 요 값을 입력해서 넣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 히스토리라는 게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요렇게 쭉 이어가는 면을 어떻게 뭐 바꿔주겠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내가 선을 그려놓고 그 선에 의해서 얘네들을 뭔가 정렬한 다음에 한번 카피해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뭐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배열을 바꿀 수 있을걸?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뭐 스크립트 안 쓰고 그 상황에서도 그건 아마 해보면 할 테고 그런 히스토리 기능이 있어서 그렇고 메쉬라는 건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서피스 개념이 아니라 메쉬라는 건 그냥 덩어리 자체 그 쉽게 말해서 그 안이 차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예 다른 종족이야. 그래가지고 쓸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다음에 유닛과 관련돼서는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나? 어쨌든 유닛이라고 쳐보면 유닛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단위를 가지고 할 수 뜨는데 하나 중요한 건 캐드상에서는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터가 되건 밀리미터가 되건 사실 용량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걔네들은 뭐 3000분의 1이던 30분의 1이던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라이노는 숫자가 커지면 그 숫자가 지금 데이터로 기록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용량이 무거워져. 그래서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작업하는 게 아무래도 좋긴 한데 용량이 너무 크다 이 파일은. 그러면 그걸 그런 해서 미터로 바꿔버려. 1000분의 1로. 그러면 용량이 좀 많이 줄어.
그리고 이 파일이 용량이 엄청 크다라고 했을 때 용량 줄이는 방법은 또 그 슈링크 트림 서피스라고 그 슈링 트림 서피스라고 해놓으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다 없애버리면 또 용량이 상당히 줄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많이 쓰지.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작업할 때 스케치업에서는 또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형을 뭔가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냥 이 상태에서 내가 뭐 스크린샷을 하거나 이러는데 스크린샷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라인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라이노에서는 라인으로 뽑아내는 방법이 Make 2D라고 있어요. Make 2D라는 건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그대로 평면상에다가 라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Make 2D라고 해서 얘를 찍으면 그죠? 좀 선이 많긴 한데 그 라인들을 그대로 눌러서 그 라인들로 다 만들어줘요. 좀 무거우니까 봐봐. 이걸 가지고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내가 보고 있는 뷰를 만약에 Make 2D 하면 여기서 묻는 게 Maintain Source Layer,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레이어를 그대로 유지할 거냐, 그 다음에 뒤쪽에 히든 라인으로 있는 걸 보여줄 거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딱 클릭하면 이거 보통 그린 라인들은 다 그 0, 0, 0 원점으로 다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이 흰색은 보면 히든 라인으로고, 그래서 끄면 지금 요 보이는 거 보이죠? 지금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지금 제가 요 지난번에 설명했던 아이소 커브들을 껐다 켰다, 그래서 끄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사실 얘를 그냥 허옇게 렌더 해놓은 뷰로 갖다 놓고 이 라인만 살짝 해서 라인 두께만 조정하면 음영까지 같이 해서 뭐 쓸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뭐 BIG가 만든 다이어그램들 같은 것도 보면 비슷한 작업을 만들어낼 수 있고, 사실 맥스에서 Vlay를 하면 맥스 Vlay는, 그러니까 원래 Vlay가 맥스 버전이 오리지널이고 그거에서 이제 플러그인으로 뭐 이런 라인이나 이런 걸 주는 건데, 맥스에서는 Vlay 자체에서 이 라인들을 다 렌더링 하면서 살릴 수 있어요. 그거는 각자 알아서 찾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라인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다시 일로 돌아와서 보면 얘 지금 나왔지. 탑뷰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색깔만 캐드로 가져가서 이 상태에서 내가 포토샵으로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보통 나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익스포트 할 때 일러 파일로 바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일러 파일로 1 해서 하는데, 일러 파일로 이렇게 해서 내가 다이어그램 만들 때 쓰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쓰는 게 지금 내가 보낸 건데, 얘네들 보통 보면 다이어그램 그릴 때 내가 바깥 라인들 있잖아. 그냥 엣지에 해당하는 라인들은 두껍게 주고 싶잖아. 근데 레이어가 다 달라. 그럴 때 아까 썼던 커브 블린을 선택해 놓고 텍스트 다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딱 찍으면 나와야 될 텐데. 나왔지?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여기다 면을 만들면 이 면이 생겨버렸잖아. 그죠? 그럼 이 면에서 요 라인만 그냥 다시 추출해서 다른 레이어로 가져가면 그 라인만 진하게 그냥 딱 굵게 져버리면 그냥 금방 진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이게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제가 방금 이렇게 해서 일러로 갖고 왔잖아. 그래서 일러에서 안 돼.
일러에서 그 파일을 열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라이노의 장점이 파일을 여러 파일로 막 보낼 수 있어서 CAD로도 보내도 되고 일러스트레이터로 보내도 되고 아니면 그냥 JPG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러상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올 때 레이어가 다 살아있어. 그래서 요 레이어, 요 레이어. 그래서 나는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선택해서 선 두께를 0.25로 주고 얘는 다 선택해서 검정색으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두께를 놔두고 그래놓고 얘를 전체적으로 키운 다음에 아까 말했던 아웃라인만 주면 그냥 본인들이 쓸 수 있는 다이어그램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거지. 레이어만 바꿔놓고 그 다음에 껐다 켰다. 뭐 CAD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포토샵으로 바로 넘기면 사실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데 훨씬 쉽지. 선도 조정이 쉽고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해도 되고. 어쨌든 그렇게 메이크 2D라는 게 있어서 그걸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런 게 있고 뭐 이제 얘를 익스포트 할 때 쓰는데 지금 만약에 시간이 0시간이 없다. 그럴 때 그러니까 라이노상에도 스케치업처럼 여기 펜 툴이나 아티스틱 툴이 있어. 그래서 펜 툴로 해놓으면 그냥 되게 스케치업이랑 비슷한 톤이 나와. 그냥 나오려나? 그래서 지금 이거는 내가 또 조금 더 세팅을 해놓은 거긴 한데 거기서 아까 똑같이 툴에서 옵션으로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모드로 들어가 가지고 펜 툴에서 여기서도 보여지는 걸 이거를 그냥 오브젝트 컬러로 놓을 건지 뭐 글로시한 건 어떻게 더 둘 건지 뭐 이런 걸 조정하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커브를 살릴 건지 엣지를 껄 건지 뭐 실루엣을 없앨 건지 하면 사실 요런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렌더링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걸 프린트하면 돼요. 프린트해서 프린트할 때 그냥 파일로 할 수 있어요. 그 프린트할 때도 여기서 내가 요 뷰로 크기는 지금 종이가 있으니까 프린트라는 건 종이에다 하는 거니까 그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정하면 되고 여기 뭐 있을 거야. 지금 내가 여기 있네. 29 A4 사이즈로 그거 할 때 정량을 JPG로 하지 말고 PNG로 하면 이 뒤에 있는 배경은 다 없어져. 그냥 백그라운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되니까 PNG 같은 경우 그걸 이용해서 뭐 포토샵 하는데 쓸 수도 있고 여기서 예를 들어 잠깐만 월페이퍼라는 게 있어. 내가 안 알려줬지. 월페이퍼라고 있어. 월페이퍼라는 건 사이트 자료에서 풍문 요구 각관 이렇게 내가 이런 뷰를 월페이퍼로 놓으면 그냥 이 내가 보고 있는 뷰 프린트 상에 월페이퍼가 이렇게 생겨.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찍어 놓은 사진을 월페이퍼로 깔아. 그 다음에 최대한 지금 그러니까 월페이퍼는 그냥 배경화면처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지금 내가 패러럴이니까 얘는 패러럴이면 안 되지. 퍼스펙티브 해야 되고 퍼스펙티브고 이게 한 30도는 되겠지? 그 사진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서 최대한 맞춰 놓으면 이게 더 화각이 더 세구나. 그래서 놓으면 여러분들이 일단 콜라주 할 때 걔에 맞는 뷰를 빨리 찍어서 얘를 렌더를 하거나 프린트 뷰를 한 다음에 저 사진에다 합성하면 훨씬 쉽지. 이 상태로 맥스에서도 이게 있는데 어쨌든 렌더링 할 때 이 상태로 24도 정도 되나? 그러니까 아이폰 화각 쳐봐. 아이폰 화각 쳐보면 이게 지금 아이폰으로 찍은 거다 그러면 아이폰 화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 카메라 찍었던 화각만 기억해두고 그걸 맞춰놓으면 더 쉬워지지 이거 잡기가. 왜냐면 거의 맞춰놓고 요 뒤에 것 여기는 이제 선으로 지워낸 다음에 여기 싹 얹으면 여러분이 한 걸로 콜라주 하기 쉽지. 뷰 잘 찍을 때부터.
그런 월페이퍼 기능이 있어서 다시 월페이퍼 끌 때는 월페이퍼 치고 여기서 none으로 하면 돼. 이걸 아무거나 선택한 다음에 리무브 해버리면 없어져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